요즘 며느리들은 다 대학은 나오던데. 우리 민지는 고등학교가 전부잖아. 결혼 20년 차 충남 논산 출신 농업고 졸업생 김민지는 20년간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남편 박준호와 교육자 집안 시댁 식구들은 20년간 민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집에서 요리만 하는 줄 알았던 이 여자가 실제로는 연매출 1,000억 원 농업혁신 기업의 대표였다는 사실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대학은 나오던데 우리 민지는 고등학교가 전부잖아. 2025년 추석 명절 시댁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그 말을 들었죠. 20년째 듣는 똑같은 소리였어요. 그래도 손맛은 좋으니까 다행이야.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건 타고나. 친척 아주머니의 말에 민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동시에 시골 출신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말이었거든요. 민지는 올해 40살이었습니다. 2005년 20살의 나이로 박준호와 결혼한 지 정확히 20년이 흘렀죠. 준호는 현재 43살로 대기업 식품유통부 상무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민지야, 차례상 준비 다 됐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곧 마저 준비하겠습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20년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민지야, 너도 이제 40이 됐는데 뭔가 배워보면 어떻겠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또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고. 준호도 이제 상무니까 상무 사모님 체면도 있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민지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약 제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실에서는 준호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상무까지 올라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서울대 나온 보람이 있네. 아직 갈 길이 멀죠.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준호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우쭐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민지는 여전히 집에서만 있고 사촌형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아직은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것도 참. 우리 집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직장도 다니는데. 그런 대화들이 민지의 귀에 들렸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상황이었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이제 좀 뭔가 해봐. 무엇을요? 학원이라도 다니거나 자격증이라도 따거나. 나도 이제 임원이니까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엄청난 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다만 아무도 모를 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민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20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여보, 내일 회사 후배들과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준호의 모임은 요즘 부쩍 늘어났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MBA 출신 여자 후배와 관련된 모임들이 많았죠. 하지만 민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최서연이라는 32세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도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진짜 일을 시작했죠. 화면에는 팜투테이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내일 이사회 안건 검토하고 신규 농가 계약 승인해야겠네. 민지는 혼잣말을 하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실 민지는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농업혁신 기업의 대표였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물론이고 시댁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지가 단순히 집에서 빈둥거리는 전업주부라고만 생각했죠. 새벽 2시까지 업무를 마친 민지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무시당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지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세월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강력한 힘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그 힘을 사용할 날이 올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준호의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 준호는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오늘도 회사 일 바쁠 것 같아? 응,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아서. 준호는 서연과 관련된 일들을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어요. 민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죠. 준호가 출근한 후 민지는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팜투테이블 본사로 향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민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 대표였죠. 오늘 일정 브리핑해 주세요. 네, 오전에는 농림부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신규 유통업체 계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민지의 일상은 준호가 상상하는 것과 천지 차이였어요. 그리고 대표님,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농업혁신 기업가 특집 기사 관련해서요. 검토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민지는 이미 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농업과 IT를 결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농고 출신의 무능한 전업주부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민지는 준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표님, 박상무님 회사 구내식당 계약건은 어떻게 할까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최고 품질로 공급하고 가격은 기존보다 20% 저렴하게. 그럼 우리 수익이 괜찮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래처니까.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 자신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준호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다시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는 또 늦을 예정이었거든요. 민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죠. 2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줄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날 밤 늦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늦었네. 먼저 들어와 있어. 네, 조심히 들어와요. 준호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반복된 모습이었죠. 민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민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20년부터 준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상무로 승진한 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고 집에서 민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지야, 회사 임원 모임에 가족들도 참석하는데 어떻게 할까? 2021년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글쎄. 다른 임원 부인분들은 다들 대학원 출신이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데 준호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혼자 가라는 말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여보 혼자 다녀와요. 미안해. 다음에는 꼭 함께 가자.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해부터 준호는 회사 행사에 민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임원 부인 모임에서도 민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상무님 부인분은 어떤 일 하세요? 동료의 질문에 준호는 항상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아, 전업주부시군요. 요즘 보기 드문데.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준호는 부담스러워했어요. 2022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최서연이 준호 팀으로 발령받으면서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서연입니다. 미국에서 MBA하고 돌아왔어요. 서연은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글로벌한 감각으로 준호의 눈에 띄었죠. 서연 씨는 어느 대학 MBA를 하셨나요?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요. 국제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지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거든요.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 함께 진행하게 됐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점점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업무를 핑계로 자주 만났고 회식도 함께 했어요. 집에서 준호는 점점 민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민지는 늘 배려하는 말을 했지만 준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너도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봐. 나도 이제 임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임원 부인들 보면 다들 뭔가 하면서 살던데. 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준호는 민지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준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민지의 팜투 테이블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표님, 상장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대기업이 되는 거네요. 민지의 회사는 이미 직원 300명에 연매출 800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해 말 준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오늘 서연 씨와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변명도 성의 없이 했어요. 네, 조심히 다녀와요. 민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2024년 팜투 테이블은 마침내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대표님 축하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정말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요? 1조 2천억 원입니다. 민지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 대표가 됐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농업혁신의 아이콘 김민지 대표. 농고 출신에서 1조 기업 대표까지. 기사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걸. 민지야, TV에서 김민지라는 사람 봤어? 나랑 이름이 같네. 준호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민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농고 출신인데 대기업 만들었다더라. 신기하지? 그러게요. 준호는 TV 속 김민지가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해 말 준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민지야, 나 요즘 많이 바뀌어서 집에 일찍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서. 민지는 준호가 이혼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래야겠다. 하지만 민지도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카드들을 꺼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5년 초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상무님, 구내식당 식재료 품질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래요?
네, 팜투 테이블이라는 업체에서 공급하는데 신선도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준호는 팜투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업체도 있구나. 하지만 그 팜투 테이블이 바로 민지의 회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의 상반기 준호와 서연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상무님, 서연 씨랑 잘 어울리시네요. 뭔 소리야? 아, 비밀인가요? 회사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데. 준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0월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서연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어. 오빠 결정 따를게.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20주년 기념일에 얘기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준호는 민지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민지 쪽이었습니다. 20년간 철저히 준비해온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10월의 어느 토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년간 감춰온 모든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말이죠.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민지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20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2015년 봄 민지에게 친정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야,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상해 계세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올해 농사가 완전 망했어. 중간 상인들이 헐값에 사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논산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오셨거든요. 얼마나 헐값인가요? 평소에 절반값도 안 돼. 이러면 농사비도 못 건져. 그 주말 민지는 준호에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정에 가?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농사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농사일이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준호는 무관심했어요. 민지의 친정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알아서 해. 논산으로 내려간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고에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 농산물들 품질은 어떠세요? 품질이야 최고지. 유기농으로 정성껏 길렀거든. 그런데 중간 상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민지가 배추 하나를 들어보니 정말 싱싱하고 좋았어요. 이런 좋은 배추를 이렇게 헐값에 팔아야 하다니. 그때 중간 상인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물량 가져가야죠.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그런데 가격을 좀 더 내려야겠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난주보다 더요? 그럼 저희는 완전 적자인데요. 그럼 다른 데 파세요. 저는 이 가격 아니면 안 가져가요. 중간 상인의 거만한 태도를 보며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잠깐요.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해보면 안 될까요? 아가씨가 뭘 알아요? 농산물 유통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중간 상인이 비웃으며 떠났어요. 민지야, 농산물 장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믿어보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공부했죠. 온라인 직거래. 이거구나. 민지는 직거래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첫 글을 올렸어요. 논산에서 정성껏 기른 유기농 배추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글에는 배추밭 사진과 함께 정성스럽게 키운 과정을 자세히 적었어요.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주문할 수 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중간 상인이 주던 가격의 3배로 책정했습니다. 그래도 시중가보다는 30% 저렴했죠. 10박스 주문할게요.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도 5박스 주세요. 하루 만에 50박스 주문이 몰렸습니다. 민지는 급히 친정으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주문이 50박스 들어왔어요. 뭐라고? 50박스를? 네. 그것도 박스당 10,000원에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간 상인이 주던 가격의 5배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했어요. 민지는 포장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응대했죠. 배추가 정말 싱싱해요. 이런 품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감사해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후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중간 상인이 다시 왔어요. 김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가격을 좀 올려줄게요. 죄송하지만 이제 직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직거래? 네, 딸이 온라인으로 판매해 주거든요. 박스당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중간 상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오래 갈 줄 알아요? 곧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하지만 중간 상인의 예상과 달리 민지의 직거래는 더욱 확장됐어요. 다른 농가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지 씨, 저희 농산물도 팔아줄 수 있나요? 저희는 사과 농사 짓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는 하나하나 농가들을 만나며 네트워크를 확장했어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요. 포장도 깔끔하게, 배송도 신속하게 해야 해요. 3개월 후 민지의 직거래 사업은 월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준호가 물었어요. 민지야, 요즘 친정 일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도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래야겠다. 집안일도 소홀해지고. 준호는 민지가 단순히 친정 농사일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정식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팜투테이블. 좋은 이름이네요. 세무사가 말했어요.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뜻이에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연결한다는 의미죠. 대표 자명은 김민지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6년 초 팜투테이블이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차렸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 대표님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첫 직원으로 고용한 김 대리가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네, 롯데마트에서 전국 50개 매장에 저희 농산물을 납품하자고 해요. 민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였죠. 그해 말 팜투테이블의 연매출은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정말 중견기업 수준이에요. 직원들이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민지야, 친정 농사일이 그렇게 바쁘나? 네, 요즘 일이 많아져서요. 적당히 해. 너무 과하지 않게 해. 준호는 여전히 민지가 그냥 친정 일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2017년 민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기업 고객도 확보해야겠어요. 어떤 기업을 타겟으로 할까요? 준호 씨 회사부터 시작해봐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의 회사에 자신이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상상만으로도 흥미로웠거든요. 팜투테이블입니다.
구내식당 식재료 공급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업체신가요? 농산물 직거래 전문 업체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요. 구내식당 담당자는 제안서를 검토한 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건이 정말 좋네요. 한번 샘플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약이 성사됐어요. 준호의 회사 구내식당에 민지의 농산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요즘 구내식당 음식이 맛있어졌어. 준호가 집에서 말했어요. 그래요? 응, 특히 야채가 정말 신선해. 팜투테이블이라는 업체에서 공급한다던데. 민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네요. 회사에서도 다들 만족해해. 가격도 저렴해졌는데 품질은 훨씬 좋아졌대. 준호는 매일 아내가 공급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을 완성해야 했죠. 민지의 진짜 도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의 팜투테이블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김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정말요? 벌써? 민지도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었거든요. 대형 급식업체 5곳과 추가 계약이 성사되면서 급성장했어요. 이제 민지는 집 지하실이 아닌 정식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강남 역삼동의 오피스텔 한 층을 전부 임대했죠. 직원도 20명까지 늘려야겠어요. 네, 대표님.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민지가 친정 농사일만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친정 일 때문에 바빠요. 친정 일이 그렇게 복잡한가? 농사일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민지는 사실 매일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하고 전국 농가들을 방문하고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적당히 해. 나도 상무까지 올라왔는데 체면이 있지. 준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마트 본사에서 전국 매장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전국 200개 매장에 저희 농산물을 납품하자고 해요. 계약 규모는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연매출 300억 원이면 이미 중견기업 수준이었죠. 좋아요. 추진하세요. 계약 체결을 위해 민지는 이마트 본사에 갔습니다. 팜투테이블 김민지 대표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민지의 젊은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이런 규모의 회사 대표님이실 줄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전국 800개 농가와 직계약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아서 더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가능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런 수준의 관리는 대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마트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민지의 팜투테이블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 협력사가 됐죠. 집에 돌아와서도 민지는 평범한 주부 행세를 해야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친정일로 좀 늦었어요. 친정일이 매일 있나?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민지는 하루 종일 300억 원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집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2019년 민지의 사업은 더욱 확장됐습니다. 대표님, 홈플러스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학교 급식 업체 10곳에서 계약 요청이 왔고요. 병원 급식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지는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모든 제안을 다 받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농가를 1,500곳까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추진하세요. 단, 품질 기준은 절대 낮추지 마세요. 민지의 사무실은 이제 3개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80명까지 늘어났죠. 대표님, 본사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강남 테헤랄로는 어떠세요? 기업 이미지에도 좋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해보세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지만 민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대표님, 비대면 농산물 주문이 폭증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민지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업을 더욱 확장했어요. 온라인 직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준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요즘 뭔가 이상해. 뭐가요? 돈을 어디서 구하냐? 옷도 좋은 걸 사 입고 화장품도 비싼 걸 쓰고. 민지는 당황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이 올라간 거였죠. 친정에서 농사가 잘 돼서 용돈을 좀 주셨어요. 농사로 이 정도 돈이 나와? 요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준호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2021년 민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준호 상무님 회사에서 급식업체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정말요? 저희한테 추가 계약을 요청했어요. 조건도 더 좋게 해달라고 하고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 회사가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였죠. 최고 품질로 해주시고 가격은 기존보다 15% 더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럼 수익이 줄어드는데요. 괜찮아요. 특별한 거래처니까요. 며칠 후 준호가 집에서 말했어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요? 팜투테이블이라는 업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최고야. 민지는 속으로 웃었어요. 잘 됐네요. 회사에서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했는데 95점이 나왔어. 역대 최고 점수래. 준호는 매일 아내가 공급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2022년 민지는 마침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해야겠어요. 드디어요? 네, 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자본금 200억 원으로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의 팜투테이블은 이제 연매출 600억 원의 농업혁신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전국 1,500개 농가와 계약했고 대형 유통업체 8곳, 급식업체 100곳, 레스토랑 500곳과 거래하고 있었죠. 2023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코스닥 상장 승인이 났어요. 정말요? 네. 예비 심사를 통과했어요. 민지는 감격했어요. 농고 출신의 시골 소녀가 상장회사 대표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거대한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지야, 이제 좀 친정 일 그만하고 다른 거 해봐. 다른 거요? 자격증이라도 따거나 학원이라도 다니거나. 나도 곧 임원 승진하는데. 민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거야. 발전이요? 농고 나온 게 전부인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민지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죠.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요. 민지와 준호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20년 전 신혼 시절 준호가 좋아했던 메뉴들로 정성껏 차린 식탁이었죠. 여보, 들어오세요.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2명분이었거든요. 민지가 거실로 나가보니 준호와 함께 낯선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죠. 민지야, 소개할 사람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이분은 최서연 씨야. 우리 회사 과장이고 MBA 출신이야. 서연은 민지를 훑어보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앉아봐, 민지야. 할 얘기가 있어. 준호의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았죠. 민지는 소파에 앉았고 준호와 서연도 마주편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정리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자는 얘기야.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서연이 준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았어요.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었죠. 20년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문제야. 준호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20년 동안 너는 그대로였어.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저는 농고 나온 게 전부고 친정 농사일만 도와주고. 나는 상무까지 됐는데 말이야. 준호의 말들이 민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았어. 계급 자체가 달랐다고.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의 농고 출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빠는 이제 임원급이시고 저도 MBA 출신이거든요. 서연의 말투에는 얄팍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레벨에서 대화할 수 있어요. 언니와는 조금 다르죠. 민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20년은 뭐였어요? 실수였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 실수였다고. 이제라도 정리해야지. 서로를 위해서요. 서연이 마치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어요. 언니도 이해해 주세요. 오빠가 더 어울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민지의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인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죠. 하지만 민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용히 이혼해줘. 준호가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집도 주고 위자료도 줄게. 5억 정도면 충분하지. 5억이요? 시골에서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돈이야.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지. 준호의 말에 서연이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언니는 뭘 할 줄 모르시니까 5억이면 정말 큰 돈이죠. 농고 나와서 농사일만 도와주던 사람이 5억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 순간 민지의 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2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민지는 꾹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매달릴 줄 알았거든요. 정말 쉽게 받아들여주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준호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언니,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빠한테 매달려봤자 더 초라해질 뿐이거든요. 그리고 5억이면 정말 큰 돈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민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20년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거였죠.
민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김 대리님, 저예요. 네, 대표님. 내일부터 특별 작전에 들어갑니다. 특별 작전이요? 네, 그동안 준비했던 플랜을 실행할 거예요. 드디어요? 네, 드디어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농고 출신이라고 무시했으니 이제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드릴 차례죠. 대표님,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요. 정말 기대돼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와 서연은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농고 출신의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연매출 1,000억 원 기업의 대표를 건드린 거였죠. 그것도 20년간 쌓인 분노까지 폭발시키면서요. 이제 시작이야. 민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않았어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거든요.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되돌려줄 계획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준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모른 채 준호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에게는 이미 준비된 카드들이 있었죠. 20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강력한 힘이 말이에요.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 민지는 팜투테이블 본사 대회의실에 모든 임원진을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특별 프로젝트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든 거래처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 특히 박준호 상무가 다니는 회사부터요. 상무님 회사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의 회사죠.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가 결혼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대표님이 결혼하신 줄 몰랐는데요.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죠. 민지는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박상무 회사는 우리 농산물 없이는 구내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전체 식재료의 85%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죠. 그럼 오늘 오전 중으로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지금 당장요? 네, 지금 당장요. 민지는 계약서를 꺼냈어요. 계약서 18조를 보세요. 중대한 사유 발생 시 48시간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대한 사유가 뭔가요? 개인적이고 중대한 사유죠.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어요. 민지는 직접 전화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무님 회사 구내식당 담당자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팜투테이블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48시간 후부터 모든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개인적이고 중대한 사정이 생겼어요. 계약서 18조에 따라 정식 통보드립니다. 그럼 수요일부터는 식재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기 바라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체 업체를 찾기는 그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자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연관 업체들도 연락하세요. 민지는 리스트를 나눠줬어요. 이 회사들과도 모든 계약을 해지해요. 이 회사들은 왜요? 박상무 회사의 협력업체, 자회사, 관계사들이에요. 민지는 이미 2년 전부터 철저히 조사해놨어요. 준호 회사와 연결된 모든 기업들을 파악했죠. 한 번에 다 끊으면 업계 전체가 뒤집힐 텐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전 11시 준호 회사는 비상사태가 됐어요. 팜투테이블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왜 갑자기? 48시간 후부터 공급 중단한다고 해요.
구내식당 담당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그럼 수요일부터는 구내식당을 문 닫아야 한다는 얘기야? 다른 업체를 급히 알아봐야죠. 하지만 팜투테이블 규모의 업체를 48시간 만에 찾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소식은 금세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구내식당이 문 닫는데 팜투테이블이 뭔 업체길래? 들어보니까 엄청 큰 회사라던데. 준호도 소식을 들었어요. 팜투테이블? 그게 어떤 회사야? 저희 주요 식재료 공급업체인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대요. 이유가 뭐래? 개인적이고 중대한 사정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어요.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준호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 8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팜투테이블과 거래를 중단하게 됐어요. 팜투테이블? 그게 뭔 회사인데? 농산물 유통 대기업인데 저희 직원 식당 식재료를 공급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계약을 동시에 해지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고요. 하루 만에 15개 협력업체에서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팜투테이블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뭔가? 잘 모르겠는데 농산물 유통하는 대기업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큰데? 협력업체들이 다 난리인 걸 보니까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팜투테이블 코스닥 상장. 연매출 1,000억. 농업혁신 1위 기업. 전국 1,500개 농가 네트워크. 기사들을 읽어보니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이었어요. 이런 큰 회사가 왜 갑자기 우리만? 화요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준호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30곳이 모두 식재료 공급 중단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이건 뭔가 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연히 이럴 수는 없어요. 팜투테이블에서 우리를 겨냥한 게 분명해요. 준호는 직접 팜투테이블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팜투테이블이죠?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개인적이고 중대한 사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피해가 너무 커서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답답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요일 드디어 공급이 중단됐어요. 구내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이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준호를 호출했어요. 박상무님이 담당하시던 복리후생 분야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팜투테이블이라는 회사가 뭔지도 몰랐는데요. 그럼 더 이상하죠. 왜 우리 회사만 타겟이 된 걸까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모든 걸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20년간의 모욕에 대한 첫 번째 복수였죠.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준호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거든요. 민지야, 나 좀 도와줘. 준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해. 이번 팜투테이블 사태로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래서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내가 농산물 관련 일을 하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준호는 거의 애원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큰 회사와는 연결고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부탁해 볼 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지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연 씨는 어디 있어요? 서연이는 요즘 바빠서. 준호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사실 서연은 준호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자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MBA 출신이니까 좋은 해결책이 있을 텐데요. 민지의 말에 준호는 더욱 초라해졌어요. 서연이가 나한테 실망했나 봐. 왜요? 상무 자리에서 물러나게 생겼으니까. 준호는 이제야 현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서연이 자신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요. 여보, 앉으세요. 왜?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혹시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네, 있어요. 정말? 뭔데? 민지는 서재에서 명함 하나를 가져왔어요. 팜투테이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지. 준호는 명함을 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 명함이에요. 내 명함? 김민지. 잠깐. 설마.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팜투테이블 대표예요. 뭐라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 너는 농고만 나왔잖아. 친정 농사일만 도와줬잖아. 농고 나온 게 어때서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농고 출신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묻네요.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민지는 태블릿을 켜서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팜투테이블 홈페이지였어요. 대표이사 소개 페이지에는 민지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프로필이 나와 있었죠. 이건 정말이야? 당연히 정말이죠. 민지는 회사 등기부등본도 꺼냈어요. 회사 설립일 2016년 3월 현재 자본금 500억 원 대표이사 김민지. 준호는 서류를 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럼 연매출 1000억이라는 것도 작년 기준 1200억 원이었어요. 직원 수 300명이라는 것도 정확히는 347명이죠. 코스닥 상장도 2023년에 상장했어요. 현재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신들이 농고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저는 이미 대기업 대표였어요. 민지의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 구내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매일 칭찬하던 것들 모두 제가 공급한 농산물이었어요. 당신이 상무로 승진할 때 받은 성과급도 사실은 제 덕분이었죠. 민지는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것 보세요. 저희가 당신 회사의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절약되고 그게 당신 부서 성과로 인정받은 거예요. 준호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절약해드렸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임원들 성과급으로 나갔겠죠. 그럼 내가 상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네, 제 덕분이에요. 민지는 회사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잔고가 얼마인지 보세요. 준호는 통장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87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건 운영자금 통장 중 하나고요. 제 개인 계좌도 따로 있어요. 개인 통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15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5억이 큰 돈이라고 했죠? 민지의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했는데 제가 빈둥거리는 동안 이 정도를 일궈냈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늦었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이나 늦었어요. 제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민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위자료는? 위자료요? 민지가 웃었어요. 제가 왜 당신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해요? 오히려 당신이 저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20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럼 집은? 집이요?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 명의예요. 5년 전에 제가 사드렸거든요. 뭐라고? 당신이 상무 승진하면서 이사 온다고 할 때 제가 현금으로 샀어요. 20억 원에. 준호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집까지 민지 소유였다니. 그럼 나는 나가시면 돼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받아보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미안해요. 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뭐라고? 서연아, 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서연아. 그리고 오빠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진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도 애인도 직장도 집까지 모든 걸 잃은 거였죠. 이제 아시겠어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진짜 실력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말이에요. 민지야, 나 정말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5억이면 평생 못 벌 돈이라고 했잖아요. 민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학력이 전부라고 농고 출신은 한계가 있다고 계급이 다르다고 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민지는 일어서서 준비된 가방을 준호 앞에 놓았어요. 당신 짐 다 챙겨놨어요. 이제 나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20년 동안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정말, 정말 끝인 거야? 네,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갔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죠. 민지는 홀로 집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2026년 가을,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강남 테헤랄로에 새로 지은 팜투 테이블 본사 빌딩 최고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 경제 포커스 생방송 촬영 시간입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려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이 넘쳤죠. K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농업혁신으로 농가 소득 500% 증대시킨 김민지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농업계열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신 비결이 뭔가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현재 전국 2,000개 농가와 계약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저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올해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내년에는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대표님, 농림부 장관님께서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요? 올해 농업발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하시네요. 와, 정말 영광이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대표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케이스 스터디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버드에서요? 네, 농업 혁신 사례로 교재에 실고 싶다고 해요. 민지는 감격했어요.
농고 출신의 시골 소녀가 하버드 교재에 실리다니. 한편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계속 탈락했어요. 나이도 많고 이전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됐습니다. 포지션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결국 준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때 대기업 상무였던 사람이 이제 편의점 알바가 된 거였어요.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고시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150만 원이 전부였죠.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호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민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민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밖에는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벤츠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 준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 씨는 어떠세요? 그럭저럭. 준호는 차마 자신의 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물 하나 주세요. 민지가 생수를 사면서 말했어요. 참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뭔데? 농림부에서 올해 농업발전 대상을 받게 됐고 하버드에서도 케이스 스터디 요청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때 농고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이제 하버드 교재에까지 실린다니. 축하해. 준호의 축하는 진심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 네,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준호의 가슴이 찔렸어요. 같은 서울대 출신이지만 민지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었죠. 그분은 진짜 실력이 있으세요. 학벌보다는 전문성으로 저를 인정해 주거든요. 민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라서 정말 행복해요. 잘 됐네. 네, 정말 잘 됐어요. 민지가 물값을 계산하며 말했어요. 준호 씨도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예요. 고마워. 민지가 나가려는데 준호가 불렀어요. 민지야. 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보석을 버리고 가짜를 택했구나. 20년 동안 곁에 있던 보물을 못 알아봤어. 이제 깨달으시는군요. 민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줄 아냐? 이제 와서. 20년 전 저도 그랬어요. 농고 출신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민지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배우고 도전했죠. 너는 특별했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민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성공은 학벌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지가 나간 후 준호는 혼자 계산대에 서서 깊이 생각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지는 차에 타면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네, 대표님. 창밖을 바라보며 민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민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완전히 꽃피고 있었어요. 농고 출신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고 진짜 실력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기업가가 된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어요. 20년간의 고통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강하고 성공한 민지를 만들어준 거였죠. 이제 민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완전한 독립된 여성이 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